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취업의 성공을 이끌어 나가는 취업대장 박영입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의 약술 논술 항목. 이거 정말 진짜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씩 들여다보고 과연 이 내용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 고민에 대한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께 좀 같이 공유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은 전국에 133개의 기업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 중 최대 수준의 대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거점 도시에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금융을 운영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신용보증기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적 인프라가 되면 되겠네요. 자, 최근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여건 변화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자, 이런 과정에서 조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두 가지로 갈려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보게 되면 지방 곳곳마다 우리 혁신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소도시의 정책자금 비중을 상향하거나 영업점을 신설하거나 인력 배정을 확대하는 어떤 이 자원 배분을 강화해야 한다. 또 반대로는 그냥 거점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경영 전략과 연계하여 기술해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 자금의 비중 조정, 영업점의 인력 배정 재분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기술해 달라.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까지 써달라고요. 엄청 까다롭습니다. 자, 일단 항목도 매우 길고요. 자, 난관을 넘어서 또 하나의 또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복지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냐의 큰 맥락하고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사전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 찾아봤냐면 국회 지적사항에서 찾아봤어요. 국회 지적사항에 관련된 제가 찾아본 파일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에 관련된 것들을 고려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보증의 인프라를 확대 방안을 검토해라 라고 하는 이전에 그 국회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하나 한번 볼까요? 네, 그냥 열어볼까요? 네. 자, 뭐 제 컴퓨터에 있는데 그냥 저장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골고루 고려해 달라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조치사항들이 나타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공유해서 조금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지자체의 협약 보증 등 각종 보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보세요. 경남, 대구, 세종, 익산, 대전, 충청 지방은행 등과 지역별 협약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보시면 대표적인 지역도 경남, 대구, 광역시 이렇게 막 큰 틀에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주요한 거점 도시를 중점으로 하는 노력들이 조금 더 잘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것도 좀 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저희가 한번 보게 되면 보증 인프라 확대 방안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보증 지원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창업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영역이니까요. 이런 것과 연관해서 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울산 지역의 울산 스타트업 지점을 신설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을 적극 협의해서 보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했을 때 제가 얻었던 인사이트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방 곳곳보다는 그냥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자, 이러한 어떤 내용을
선택하게 됐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중기 경영 목표라고 하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경영 혁신 사례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파일을 참고해 놨으니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이 파일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거점 중심의 집중 지원 선택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핵심이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런 글쓰기는 논리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서본결로 나눠 쓰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뭐 다음 같은 이유로 근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 같은 것들. 본론은 근거와 예시와 사례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이렇게 약간 두 가지식으로 먼저 써주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에 따라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설립 목적에 따라서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용보증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핵심 거점 중심으로 기업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들도 그 기업의 사업들을 많이 하는 어떤 핵심 거점에 많이 몰려 있을 거겠다. 그래서 거기에 자원을 집중하는 게 맞다. 뭐 그런 논리였고요.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중장기 전략, 중기 전략들을 살펴보니까 미래 신성장 동력에 주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앞에 볼 때 발음이 자꾸 꼬이죠. 네, 빨리빨리 하려고. 앞에 내용을 볼 때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대요. 근데 이런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핵심 거점 도시 지역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울산 스타트업 지점에 대한 신선한 것들을 예시로 들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이런 어떤 지역의 배분, 다양한 지번 곳곳에 배분하는 것보다는 핵심 거점을 두고 거기서 육성하고 영역을 펼쳐나가는 게 더 우선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밑에 또 써 있어요. 4차 산업 선도기업 대상으로 정착자금 비중을 조정하고 각 핵심 거점에 스타트업 지점을 설치하자. 그래서 영업점을 핵심 거점 중심으로 많이 설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 협약 보증, 각종 보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비수도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족 부분은 VC나 엑셀레이터 등 민간 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좀 더 4차 산업을 위해서 다양한 민간 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력에 대한 배분을 효율적으로 가져가자. 뭐 이런 내용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내용을 가지고 작성한 부분인데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글과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약술 항목 2번 항고비를 넘어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항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금융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서로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로의 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이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기업 관련된 데이터를 타 금융권과 또는 타 산업과 공유할 경우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타 금융권 또는 타 산업과 연계할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어떤 산업 또는 어떤 개인, 그렇죠? 이렇게 볼 때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저는 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 검토에 대한 자료들은 마이데이터 시대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 협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노믹스 원년에 대한 금융공기업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용보증기금의 데이터 통장이라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데이터 관련돼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참고해서 썼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올 수는 없어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력에 좀 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는 우리가 어쨌든 기업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앞에 저희가 데이터 공공 데이터 목록을 보니까 뭐 알짜 기업의 리스트도 있고요.
좋은 기업 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 데이터를 투자로 연결하는 거죠. 어떤 중소기업이 있다, 스타트업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금융권이나 아니면 다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 투자자, 엑셀레이터들이 그런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가치 있는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중소기업도 어떤 정보가 공시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보들을 신용보증기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투자에 대한 가치가 더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를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로드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금융권이나 VC 기업들이 어떤 펀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로드 어드바이저처럼 만약 그 다양한 기업 데이터들 중에서 뭐 기업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신기술 쪽이라든지 어떤 뭐 기술에 대한 정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로드 어드바이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의 클릭으로 좋은 알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선별이 되고, 그런 선별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본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러한 논리를 세우고 작성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고민해 보셔도 돼요. 근데 고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답이 안 나올 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신용보증기금 자기소개서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약수형까지 갔다면 그냥 써야 됩니다. 알겠죠? 항목만 보고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쓰면 어떻게든 결론이 나오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에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취업대장 박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